주차가 낮 시간대거든요. 주차 최악입니다 진짜. 쓰레기가 이렇게 있네. 뭐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놨네 여기다가. 단지에다가 그냥 쓰레기통을 저렇게. 와 이거 진짜 대학교 1학년 때 22년 전에나 있었던 이 전화박스가 있습니다. 대박. 약간 아찔하네요 이게 높이가. 여기서 보면 되게 아찔합니다. 오 아찔. 와 근데 진짜 안에 되게 낡았다. 이렇게 목재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지붕 구조체를 이렇게 목재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와 이런 게 있구나. 대박. 밑반찬 같은 거 그냥 여기 사다 먹어도 되겠다. 와 해산물도 있어. 되게 신기하다. 아파트 지하상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별별 게 다 있네요. 저는 오늘 은마아파트 앞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대로변에 있고요. 여기가 은마아파트고 앞쪽이 여기가 대치역 4번 출구. 대치역에서 은마아파트로 쭉 올라가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여기가 4,424세대고 이미 용적률이 200%가 넘어요. 건폐율도 20%고 여기가 이제 신통계획이 돼서 5,900세대로 탈바꿈한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따가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 오늘 은마아파트 소유주분이 집을 보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가를 봐야 되는데, 여기 상가가 엄청 커요. 재건축할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상가랑 아파트랑 같이 섞어가지고 상가 조합원들에게도 아파트가 분양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상가를 재척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가가 한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재척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재척도 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있겠죠. 어쨌든 뭐 들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은마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주차가 낮 시간대거든요. 주차 최악입니다 진짜. 여기는 다 이중주차고요. 그리고 이 아마 퇴근 시간대가 되면 훨씬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여기가 세대당 주차 대수가 0.68대예요 세대당 주차 한 대가 안 돼요. 70대 후반이 지어졌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0.68대면 주차에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는 감수를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파트들이 학군지만 아니었으면 놀이터 밀고 주차장으로 만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놀이터를 못 밀고 다 이면 주차잖아. 근데 지나다니는 통로가 차 2대가 못 지나다녀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 조심조심 다녀야 되고, 대형차는 여기서 되게 힘들지 않을까. 은마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보면 외제차들도 많은데, 레이나 뭐 이런 조그만한 소형차들도 되게 많아요. 국산차 비중이 되게 높다 여기는. 강남인데도. 여기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예, 뭐 이중주차 뭐 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쪽으로 오니까 좀 쾌적하다. 아까 거긴 되게 좁았는데 여기는 다 이중주차긴 하지만 저기보다는 쾌적하네요. 이게 동마다 좀 다르네요. 여기는 그래도 차들이 지나다니기에는 나쁘지 않고, 저쪽은 되게 좁았고. 여기가 동이 없고 여기가 중앙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널널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나온 저쪽 동들은 대곡초로 또 배정을 받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좀 가까워요. 그래서 저쪽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은마아파트는 사실 대형 평형대도 없고 소형 평형대도 없고 다 30평, 35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균질성이 높은 단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마 재건축을 할 때 이렇게 균질성이 높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단지가 진짜 크다. 근데 엄청 크다. 야, 4,000세대 위험입니다 이게. 와, 저기 창살 보이세요? 우와, 이거 창살 봐봐. 와, 진짜 낡았다. 완전 사가가지고. 와, 저거는 진짜 많이 낡았다. 근데 도색은 다시 했나봐. 외관은 깔끔하네. 도색은 다 했나봐요. 안에는 상가가 박혀있지 않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다. 안에 상가가 박혀있으면 사실 재건축하기 되게 힘든데, 압구정 3구역이 그래서 되게 힘들거든. 안에 상가가 너무 크게 박혀있어서 그 상가 조합원들을 어떻게 끌고 갈지, 그런 부분들이 재건축 속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니까 뭐 주차가 다 이중주차긴 한데 그래도 저기보단 나은 것 같고요. 여긴 진짜 저녁에 와봐야, 퇴근 시간 이후에 와봐야 진짜 그 진가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학원 아예 끝나는 한 11시, 12시 이렇게 와봐야. 네. 쓰레기가 이렇게 있네. 뭐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놨네 여기다가. 단지에다가 그냥 쓰레기통을 저렇게. 저런 것들이 봐봐. 아니 이렇게 허접하게 이렇게 만들어. 옛날 아파트들 다 이래요. 근데 돈 들여서 좀 제대로 된 걸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만들어 놨지 이거를? 근데 네. 근데 아파트에 인도가 저렇게 있거든요. 근데 인도로 다니는 사람이 없고 저희처럼 다 이쪽으로 다녀요. 왜냐면 인도가 너무 좁아요. 인도가 다니기가 편하게 안 돼 있고요. 다 차도로 다닙니다. 또 막 풀이 자라 있어가지고. 저기 나름 조형물도 있네. 옛날에 없었는데 이런 거. 옛날에 왔을 때 없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은마아파트 오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알던 여자애가 있었어. 근데 엄마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뭐 그걸 뭘 했나 봐. 여기 재건축 된다. 그게 20년 전입니다. 여기가 최초로 재건축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막 99년 그렇던데요. 맞아. 그리고 추진이가 01년도이잖아 03년 승인 났죠. 내가 03학번이거든 근데 막 재건축이 되네 막 이랬었거든. 와, 이게 있어. 공중전화. 와, 대박. 와, 이거 진짜 대학교 1학년 때 22년 전에나 있었던 이 전화박스가 있습니다. 대박. 요즘 이거 있는데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그치?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유산. 제가 존치해야 돼 이거. 대한민국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유산이죠 이게. 20몇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존치하자고 하면 돌 맞죠? 안 되지 이거.
네, 음마아파트 여기 와 있는데요. 옛날 주거 형태가 딱 이렇잖아요. 70년대 복도식 아파트고요. 그 나름 이런 데는 되게 그 청소를 되게 깔끔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40몇 년 됐으니까 너무 낡았고 그런 게 조금씩 막 벗겨지고 그런데. 다 벗겨졌죠. 사실 한번 칠했는데 벗겨진 걸 거야. 다. 네, 이런 데는 청소는 깔끔하게 이런 데는 다 낡았고요. 되게 낡았고 약간 아찔하네요, 이게 높이가. 여기서 보면 되게 아찔합니다. 오, 아찔해. 네, 가보도록 하죠. 공급 면적 기준은 31평이고요. 전용은 76제곱미터인데 내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매수한 소유주분께서 여기를 인테리어를 해서 토지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2년 살아야 되는데 토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인테리어 안 하고 장판만 바꾸고 살려다가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가지고 인테리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분께서 협찬을 해주셨고 뜯겨진 부분은 모든 집이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 인테리어 하려고 지금 뜯어놓은 거라서 와 근데 진짜 안에 되게 넓었다. 이렇게 목재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근데 이게 인테리어 하면서 다 갈아엎겠지만 순정집은 이렇다는 거 아니야? 지붕 구조체를 이렇게 목재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가 거실이고요. 여기는 베란다. 베란다에 있는 이 타일이 저 밖에 있는 타일이랑 똑같아. 공용복도랑 여기 있는 타일 똑같은 거 썼어. 근데 이렇게 잘 안 쓰잖아 요즘에 아파트들이. 그래도 보존이 생각보다 잘 돼 있는데요? 70년대부터 썼던 타일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앞동이 보이고 뭐 복도식 아파트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기 셋이 봐봐. 다 썩었어요. 이렇게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쓸 수가 없는 상태라서 집주인분께서도 이걸 다 교체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순정 셋이 요거는 교체한 것 같은데 이 앞부분은 요거를 그대로 쓰게 되면 난방 효율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거주를 하실 분들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쪽은 마스터룸에 있는 베란다예요. 여기는 거실 베란다고. 근데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이런 구조였어. 와 진짜 오래되긴 했다. 거실이고요. 그리고 천장고는 뭐 굳이 논하지 않을게요. 옛날 아파트니까 천장고 논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부엌이고 이런 거는 붙박이장이긴 한데 옛날 스타일이 좀 알 수 있죠. 네, 시트질 한번 바른 것 같네요. 여기는 그냥 세탁실입니다. 이 집이 또 어떻게 변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여기가 보면요. 마스터룸 하나가 있고요. 서브룸이 하나가 있고 방이 3개인 구조고요. 마스터룸 한번 볼까요? 마스터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꽤 넓네요. 76제곱미터의 마스터룸이 킹침대 하나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좁지 않습니다. 확실히 옛날 집들이 안방이 진짜 커요. 거실이나 다른 방들이 좀 좁고. 이렇게 또 돼 있고 그리고 여기 화장실은 하나인 구조예요. 여기는 마스터룸 화장실 따로 없고요. 옛날엔 다 이렇게 살았죠. 그 거실이 있고 방 3개가 있으면 애기 하나 낳는 집이 없었잖아. 대부분 다 둘 이상 낳았거든. 둘한테 방 하나씩 주고 본인 여기 살고 화장실을 같이 쓰고 세대 분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런 시대죠. 요즘에는 부모님이 국 먹을 때 숟가락 담궈도 애들이 되게 싫어해. 같이 숟가락 쓰기 싫다고. 우린 같이 쓰는 문화잖아.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안 좋아. 헬리코박터균이 이게 다 들어간대 계속. 애기들하고 절대 그 국 같이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 내 와이프가 그랬어. 여섯째는 이제 이거 하나 쓰고 있고 욕조는 당연히 없습니다. 저희 테스트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녹물. 눈으로 안 보여 녹물이. 당연히 안 보이지. 안 보여. 근데 100% 나와. 100%. 입주민들 모인 카페 가도 그렇고 압구정 현대도 그렇고 40년 넘은 아파트에서 녹물이 안 나오는 데는 없어요. 근데 저렇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일 정도로 녹물이 나오면 못 살아 그 집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녹물이 나오는 건 거죠. 그래서 필터를 껴도 그때 우리 압구정 갔을 때 그랬잖아. 압구정 그 60평대 사시는 분도 필터 껴도 나온다. 어쩔 수 없다. 참고 살아야 된다. 냄새가 난대. 네, 제가 방금 냄새를 맡아봤거든요. 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뭐 이 정도 오래된 아파트에 살면 다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그럼 우리가 몬테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방 2개가 있고 서브룸이 있는데요. 서브룸은 진짜 작아요. 서브룸 크기가요. 성인 남자나 여자는 절대 살 수 없어요. 여기 침대 하나도 못 넣는 크기입니다. 침대 놓으면 그걸 꽉 차서 여기를 열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창고 같은 아니면 정말 애기방 정도로밖에 못 쓰는 정도 크기고요. 보토시 아파트 보니까 여기가 전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뜯고 들어오면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마 인테리어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안 잘리는 셋이 있잖아요. 이거 해놓으면 그냥 자를 수 있어. 이거 되게 쉽게 잘려요. 이거. 에이 그래도 여기가 학군지인데 도둑이 들 리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신반부 2차에서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보토시 아파트다 보니까 누군가 창살을 뜯고 들어왔대요. 그것도 이런 허접한 창살이 아니었고 나름 이렇게 좀 두꺼운 창살을 했는데 그게 전기톱으로 하면 그냥 잘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있는 물건을 털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난리가 나서 전 경비 아저씨 들은 거예요. 경비 아저씨한테. 그래서 저희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니까 바로 따라오시더라고요. 근데 좀 도둑처럼 하고 계시긴 해요. 이게 좀 내가 이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내가 항상 아파트 다니 들어가지고 내리고 가. 촬영할 때만 씁니다. 모자까지 쓰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가면 좀 그래서 저거 열어보면 안 되나요? 또 그냥 뭐 옷장, 옛날 옷장. 근데 옛날 옷장 국룰이 안에 벽지로 마감이 돼 있어. 벽지도 지금 다 떠 있고요. 사실은 이거 다 인테리어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랬다.
여기도 서브룸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훨씬 작아요. 여기는 도저히 아이가 살 수 없는 방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이쪽 다 확장하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복도식이니까 창살 뜯고 들어오는 강철로 이렇게 마감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옛날 구조잖아, 복도식이. 복도식이 무조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복도식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고 막 이래서 이거 하면 다 지나가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어떤 환기를 못 하거든요. 환기를 해놓으면 다 보이고 안에가 환기가 안 돼, 복도식이. 사실 이제 복도식은 이제 우리 생활 양태에 따라서 좀 없어져야 될 그런 유형인데 최근에 신축 아파트들 중에서도 복도식이 또 아직도 있더라고. 세대 내부를 아주 간단하게 둘러봤는데요. 이런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세대 내부를 리뷰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여드리고 나가서 이제 상가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음아파트 지금 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집주인분한테도 들은 얘기도 있고 저희가 지금 서칭한 내용도 있고 해서 그걸 종합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식이라서 걸어가다 보니까 여기가 뚫려있어. 아니 너무 무서운데 이거? 되게 무섭다. 왜 이거를 이렇게 뚫어놨을까? 이거 좀 막아놓지. 좀 애기들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게 그거네요, 보니까 총구를 여기 딱 걸치고. 에이 무슨 총구야. 그냥 한 말이지? 이거 좀 무섭다. 이거는 여기 좀 뚫려있는 거 좀 무섭다. 제가 말했던 게 이런 부분들. 여긴 보강을 한 거예요. 이 세대는 이미 보강을 한 거고요. 엘리베이터를 한번 교체를 한 것 같아요. 교체를 했는데 이 폭 보세요. 폭이 진짜 좁아요. 이 위에 이게 대박이야. 와, 이거 먼지 쌓인 거 보여? 돌아가는 소리랑 이 먼지 쌓인 게 장난 아니야. 와, 이거는 좀 교체를 좀 해주지 좀. 이거는 그냥 교체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건가? 왜 이렇게 놔뒀지? 어쨌든. 근데 어쨌든 여기 음아파트가 워낙 대지가 커서 지금 4,400세대의 용적률 200%인데 요 정도니까 지어지면 어떤 모습일지 좀 이렇게 가늠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재건축이 되기만 하면 그래도 여기 미도 아파트랑 같이 좀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레드펠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 이제 대치동 쪽에서는 신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100번 일로 넘어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이게 얼마나 걸릴 거냐? 이거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입지만 보면 되게 좋거든요. 바로 앞에 대치역이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 하교울역이 있잖아요. 하교울역에 위례 신사선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 계속 지연되고 있고 위례인들의 어떤 그 열망이 좌절되고 있는 기본적으로 뭐 도곡역 타워팰리스가 있는 도곡역이 있고 또 옆에 오면 대치역이 있고 옆에 가면 하구열역이 있는데 3호선 라인도 괜찮고 좀만 가면 또 한티역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중교통은 나쁘지 않거든요. 3호선 타고 막 여기저기 갈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차로 다니는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대치동 안에서만 있고 대치동하고 도곡 그리고 멀리 가봤자 잠실 요 정도만 생활권인 사람들은 크게 안 불편하겠지만 차로 다니는 교통이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이걸 얘기할 때 서울시에서 가장 큰 중심 업무지구라고 할 수 있는 종로, 강남, 여의도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용산 이런 데를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차를 타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보는데 대치동이 거리상은 되게 멀은 건 아니지만 여기가 차가 되게 막혀요. 그리고 이제 대로변이 뭐 도산대로라든가 영동대로처럼 왕복 12차선 이렇게 돼 있지도 않고 왕복 6차선이 돼 있는데 이 앞에 도로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아파트도 굉장히 많고 재건축이 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가 또 증가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기 때문에 차선 하나 정도는 늘릴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차로 다니는 교통 개선은 좀 불가능하다고 좀 보거든요.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뭐 나쁘지 않죠. 3호선 타고 바로 종로 쪽으로 바로 갈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압구정도 바로 갈 수 있고. 근데 제가 대치도곡이랑 이제 개포, 특히 개포는 더 밑에 있으니까 거기 사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안 나오려고 그래요. 잘 밤에 친구들하고 놀고 술 먹고 하고 뭐 갈 때 엄청 더 멀기도 하고 나올 때 또 되게 엄청 막혀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20분 만에 가는 것과 40분, 50분 만에 가는 게 이게 천지 차이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교통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여기가 학군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교육 1번지이고 이 근처에 있는 학원만 해도 1,4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학원들이 밀집돼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여기는 좀 지방에서도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월세나 전세로 그냥 올라와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구독자분들이 또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음아파트는 세입자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 그거 알려달라. 근데 신문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 여기 세입자 비율이 70%가 넘어요. 대치동 같은 경우는 지금 토호제라서 매수를 하면 무조건 2년 살아야 되는데 방금 전에 집주인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테리어 비용을 최소화해가지고 일단 인테리어를 해놓고 2년 살아보고 결정을 할 건데 딴 데 이사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투자 목적으로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고 그리고 요즘 재건축 시장이 많이 오르니까 그걸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장기로 한 젊으신 분이었거든요. 15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망설여지는 거죠. 그래서 2년 정도 토호제 기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주고 딴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팔고 아예 딴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더 상급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애들 교육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실거래 가격이 평당 거의 1억 정도 찍혔거든요. 31평이 32억 뭐 9천인가 찍혀 있고 35평이 6억인가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평당 1억에서 1억 1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전세가율이 되게 낮아. 여기가 전세가 한
한 8억 정도 합니다. 압구정 현대 신현대도 전세가 10억이라면서 전세가 거의 1억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실제 실거주 여건만 보면 압구정 신현대가 훨씬 좋거든. 그렇게 봤을 때 여기는 왜 이렇게 전세 가격이 거의 붙어 있냐? 학군 프리미엄. 내가 진짜 실제 지금 단지를 다니면서도 보면 학생들밖에 안 보여. 그리고 대지역에서도 걸어오면서 보면 학생들밖에 없어. 정말 아이 교육에 약간 좀 몰빵돼 있는 그런 느낌.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잠깐 머물다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세입자 비율이 70%가 넘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음마에 계속 살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20몇 프로면 되게 적은 거잖아요. 게다가 한 번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재건축 단지에 실거주를 안 한 사람은 입주권을 부여를 못하게 하겠다. 실거주 의무 정책을 추진을 해가지고 그때 소유자들이 인테리어에서 급하게 들어오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입주를 많이 했는데도 20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죠. 음마에 계속해서 뭐 40년, 30년 사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가 너무 넓다 보니까 실거주 여건은 좀 어려울 거고 주차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불편할 거고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전세 주고 나가서 딴 데 사신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음마도 재건축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조합 설립되기까지 20년이 걸렸거든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20년 동안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거죠. 저기 한번 가볼까요? 저 상가가 메인이잖아요. 여기 이거 보고 가자. 음마 아파트 단지 안내도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대치역 4번 출구고 여기 남문인데 여기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여기가 이제 종합상가예요. 압구정 3구역 상가가 이 중앙에 박혀 있단 말이야. 재척을 못해. 땅 모양이 너무 이상해졌어. 근데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쪼개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재건축 사실.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 전에 소유주분한테 듣기로는 조합 설립되고 나서 상가 조합원들도 같이 안고 가는 방향으로 재건축 방향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고 이 안에는 뭐 지분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3구 타입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게 되면 용적률의 상당 부분도 여기다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가의 감정가액에다가 얼마만큼의 산정 비율을 해서 아파트 조합원들하고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지 분담금은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다 되게 복잡한 절차들이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또 세팅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가는 여기 딱 깔끔하게 돼 있다. 상가는 되게 낡았고요. 여기도 음마아파트 세워지면서 같이 세워졌던 상가잖아요. 얘도 45년 됐다는 거잖아. 79년도부터 오픈해서 계속 하고 있죠. 별건 없어요. 상가 안에 부동산, 인테리어, 커피도 막 스타벅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동네 커피숍이 있고 야 근데 학원이 되게 많다. 학원이 엄청 많네요. 3층짜리 상가군요 이게. 네, 지하도 있습니다. 지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전통시장이네 완전 여기.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강남 한복판에 이런 또 상가가 있지? 오, 핫바를 먹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오, 족발집도 있어. 대박. 지방에 있는 전통상가 온 것 같아. 와, 이런 게 있구나. 대박. 근데 여기서 그냥 사다가 밑반찬 같은 거 그냥 여기 사다 먹어도 되겠다. 와, 해산물도 있어. 되게 신기하다. 와. 내가 좋은 거 주는데. 와 진짜 수선집도 있고 와 여기 되게 신기하다 진짜. 오, 아파트 지하상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와 별별 게 다 있네요 진짜. 저희가 역대 다녔던 아파트 중에 상가 활성화는 제일 잘 돼 있는 곳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를 음마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 장거리 같은 거 사가고 생선 사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방금 음마 종합상가를 둘러봤는데 일단 상가 활성도가 되게 높습니다. 지방 대도시에 있는 그냥 전통시장 간 느낌이 좀 있었고 아이들을 항상 이렇게 밥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사다가 밥을 해 먹어도 될 정도로 고기, 전 다 있어요. 뭐 해산물부터 밑반찬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되게 깔끔한 상가 이런 건 아니에요. 약간 좀 이제 냄새도 좀 나고 아무래도 옛날이 저지르다 보니까 지하가 이게 환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여기 있는 주민들, 음마 주민들뿐만 아니라 레드펠 쪽 이런 데서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상가 이용해서 밑반찬 같은 거 사갖고 가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마 아파트 재건축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이제 추진이 안 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상가 때문에 수익성을 좀 많이 해치기 때문에 상가 조합원들과 아파트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20년간 재건축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막상 직접 상가를 보니까 와, 이 많은 상가들이 1층에 있는 저런 상가들은 감정가격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지하에 있는 정말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서 조그만하게 전 붙여서 팔고 이런 가게랑 1층에 있는 전 CU가 들어온 상가랑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이해관계 조절하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상가도 별도의 동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동별 동일 50%라는 조건도 있는데 지분이 50%가 아니고 조합원 수의 50%죠. 네, 그렇죠. 그 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다행히 그게 동의가 돼서 흘러는 가고 있지만 그 전에는 진짜 힘들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조합 설립하는 데만 20몇 년이 걸렸으니까 앞으로는 뭐 사업 시행 인가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뭐 얼마나 속도를 빠르게 가실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입지를 보면 아까 전에 입지 얘기를 좀 했는데
아파트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건너편에 있는 미도 아파트는 대형 평형대 위주로 좀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용적률도 여기가 낮아요. 170%인가? 뭐 그렇고 여기는 200%가 좀 넘고 미도 아파트가 조금 더 상품성이 더 좋은데 투자를 할 거면 어쨌든 실거주 여건도 저희가 더 낮고 대형 평형대 위주로 또 돼 있고 음마 아파트에 투자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 때문에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대치동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아파트의 입지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학원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마가 낡기도 많이 낡고 고급화도 안 됐지만 다른 아파트들보다 좀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가 아무래도 학원가를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급 아파트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좀 더 부합하거든요. 대형 평형대 위주로 돼 있고 그리고 용적률 좀 더 낮고 개발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앞에 산책하기도 되게 좋고 게다가 초등학교도 품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진 않잖아요. 음마 아파트는 안에는 초등학교도 없고 걸어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가가 가까우니까 그게 또 전세 가격에 어느 영향을 되게 많이 주겠네요. 네, 그렇죠. 막상 매매 가격도 또 비슷해요. 미도랑 평당가도 그렇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음마 아파트를 둘러봤는데요. 근데 이제 재건축을 했을 때 이게 사업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회원분들은 멤버십 영상 좀 확인을 해주시고 집을 보여주신 소유주분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하신다고 하니까 인테리어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인테리어 된 모습으로 애프터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한번 촬영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음마 아파트 임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터보831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체 공개로 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자동차 등 컨텐츠의 더 솔직한 뒷이야기를 볼 수 있고 매주 하는 라이브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 이상 등급부터는 터보831 유튜브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담은 터보831 매거진을 제공합니다. 대주주 등급에 가입하시면 이메일로 1:1 질의 응답과 매달 부동산 분석 데이터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모임 우선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 멤버십 혜택을 확인해주세요.